2025 시즌 두산 베어스가 겪었던 뼈아픈 성적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 때 우리는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 불능의 불펜 난조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투수의 일시적인 슬럼프를 넘어선 팀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대형 악재였죠. 하지만 이 참담한 현실을 더욱 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갔다 온 과거 2024 시즌에 눈부셨던 순간으로 잠시 시간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24 시즌, 우리는 분명 치열한 레이스 끝에 기어코 가을 야구 무대를 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내내 팀은 선발 야구의 실종이라는 혹독한 현실과 싸워야 했습니다. 알칸타나와 브랜든 와델, 이 두 외국인 선발 투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즌 내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고 로테이션은 시시때때로 붕괴했습니다. 교체는 빈번했고 우리는 대체 외국인 투수를 끊임없이 수혈해야만 했죠. 하지만 바로 이 벼랑 끝 상황에서 두산 베어스를 지탱하고 가을 야구라는 기적을 일궈낸 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리그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력했던 불펜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 당시 두산의 뒷문은 정말 철옹성 같았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해 팀의 새로운 희망이 된 김태현 선수를 필두로 베테랑의 무게감을 자랑하던 최지강, 홍건희, 그리고 리그를 지배했던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병헌 선수까지 이들은 개개인의 뛰어난 구위를 바탕으로 리그 최강의 불펜을 구축했습니다. 당시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강한 불펜을 자랑했지만 기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허리를 자랑했던 팀이 바로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외국인 선발진이 무너지는 사실상 팀 전체의 기둥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이 불펜들은 매 경기 벼랑 끝 승부를 지탱하며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끌었습니다. 오직 불펜의 힘만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활약은 경이로웠습니다. 그렇게 역대급 철벽 불펜진이 팀을 지탱하며 희망을 이어갔건만 2025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불과 1년 만에 그 견고함은 마치 거짓말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펜 난조라는 키워드가 마치 저주처럼 팀을 덮쳤고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4 시즌 내내 팀의 든든한 방패였던 최지강이라든지 이병영이라든지 홍건희 같은 핵심 투수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부상과 부진의 악순환에 동시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불펜은 걷잡을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감독은 매 경기 마운드 운영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역대급 철벽 불펜진이 팀을 지탱하며 희망을 이어갔건만 2025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불과 1년 만에 그 견고함은 마치 거짓말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펜 난조라는 키워드가 마치 저주처럼 팀을 덮쳤고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4 시즌 내내 팀의 든든한 방패였던 최지강이라든지 이병인이라든지 홍건희 같은 핵심 투수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부상과 부진의 악순환에 동시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불펜은 걷잡을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감독은 매 경기 마운드 운영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김태현이나 이영하 선수마저도 직전 시즌에 비해서는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두산 베어스는 전체적인 불펜의 하락세와 함께 성적도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 원인들 중에서도 특히 뼈 아팠던 점을 꼽으려면 단연 이병헌 선수의 부상과 부진이었습니다. 24 시즌 내내 팀의 자완투수로서 보여주었던 그의 훌륭한 퍼포먼스는 25 시즌 불펜 운영의 상수이자 핵심 축이었는데 이 축이 무너지면서 자완 불펜 라인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펜의 깊이가 얕아지자 김호준 선수가 충격적으로 추격조 4연투라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쇼킹한 등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좌완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가 많았음에도 구속이 나오는 고효준 선수를 영입해오는 고육지체까지 썼고 고효준 선수가 인간 승리 드라마를 쓰듯 나름 솔솔한 활약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팀 성적을 끌어올리지는 못했고 시즌 후 방출되었습니다. 결국 두산 베어스 불펜 난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이병헌의 이탈이 너무나도 뼈 아팠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2026 시즌을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으로 돌아왔는데
일단 강제로 안식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이병헌 선수의 부활은 마무리 캠프를 겪으면서 상수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부활을 걱정할 수준은 넘은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 긴 144경기의 레이스를 이병헌 선수 혼자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FA 김범수 영입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배경입니다. FA 시장에 남아있는 김범수 선수를 영입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죠. 그리고 최근 이우관 기자님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 논의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물론 김범수 선수가 두산으로 이적해온다면 전력에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미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보상 선수로 이제 막 20살이 되었던 유망주 투수 홍민규 선수를 기아로 내어준 전례가 있죠. 김범수 선수는 박찬호 선수와 달리 B등급 FA지만 보호 선수 25명 외에 한 명의 보상 선수를 또 내어줘야 한다는 점은 유망주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는 두산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김범수 영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이 섰고 두산은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적인 해결책으로 반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김원형 감독님의 아주 반가운 새 플랜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교훈 선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김원형 감독은 이교훈 선수의 투구 폼, 구체적으로는 팔 각도를 내리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내년 시즌 이교훈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김원형 감독은 내년 시즌 이병헌과 이교훈, 이 두 명으로 좌완 직구를 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원형 감독은 투수 출신답게 불펜 피칭 과정에서 이교훈에게 팔 각도와 관련한 조언을 건넸는데 가장 고무적인 것은 그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교훈 선수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루틴을 버리고 팔 각도를 내리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동의했고 투수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김원형 감독이 선수 생명이 걸려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여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수 본인과 감독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냈고 구속은 145km까지 나오면서 기존보다 각은 줄어들지만 더 빠르게 떨어지고 휘어나가는 새로운 변화구를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라이브 피칭 과정에서 좌타자인 안재석 선수에게 물어보니 꺾이는 게 빠르다고 대답했다며 김원형 감독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두산 불펜진에게 굉장히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김원형 감독의 계획은 결국 이교훈을 팔 각도를 낮춘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한 단계 스텝업시켜 좌완 불펜이 얇을 수밖에 없는 두산의 단점을 메울 핵심 퍼즐 조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마치 두산 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잭 로우가 선발이긴 하지만 팔 각도를 낮추어 좌타자에게 극강의 효율을 보이는 것처럼 이교훈을 특정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병헌이 전천후 좌완 투수 역할을 수행하고 이교훈이 좌완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수행한다면 리그 운영에 엄청난 유리함이 생깁니다. 팔 각도를 내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속이 약간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좌타자에게는 횡으로 움직이는 가로 무브먼트가 좋아지고 변화구의 각이 커져서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좌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평소보다 더 옆에서 즉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타격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145km/h의 구속이 나와주면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죠. 이교훈 선수는 포심과 슬라이더 승부를 즐겨하는 유형인데 슬라이더 각이 커지면 좌타자 기준으로 멀리 휘어나가면서 몸쪽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던 공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크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좌완 스페셜리스트로서 기대되는 역할입니다. 만약 이교훈 선수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병헌이라는 걸출한 좌완 투수와 함께 불펜의 두께는 엄청나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무라 이치로 선수의 가세와 김태현 선수의 경험치 증가는 2026 시즌 두산 불펜진이 2025 시즌의 악몽을 딛고 다시 역대급 강팀 불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FA 김범수의 영입이라는 외적인 리스크 대신 내부 자원 육성이라는 전공법을 택한 김원영 감독의 이교훈 플랜은 두산 베어스가 2026 시즌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 코치 선임부터 박찬호 선수 영입, 그리고 이교원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는 가장 합리적인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